어떻게 보면은 콘텐츠 가드닝에서는 그리고 또 그 전작에서는 내 콘텐츠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좀 잘 목차도 못 세우겠고 설계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여행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책에서 작가님이 씨앗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씨앗은 되게 많은데 음, 그거를 잘 엮지를 못하는 네, 그 많은 씨앗 속에서 의미를 좀 찾지 못하는 네,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콘텐츠 가드닝의 어떤 그런 이론 속에서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음, 있을까요? 경험을 좀 콘텐츠로 만드는 좋은 방법. 네.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이라고 했을 때 저는 네. 해외여행을 이제 몽골로 딱 한 번 갔다 온 게 딱 한 번? 정말 전부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 몽골 어, 여행 경험이 굉장히 이제 어, 11일인가 갔다 온 것도 있고 뭐 네네네. 굉장히 풍부하게 경험을 했어서 네네. 그거 가지고도 이제 또 할 얘기가 막 있죠. 근데 이제 음,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그거에 이제 몇 배에 달하는 어떤 인사이트와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 음, 같은데 뭐 우선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접근 중에는 음,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신의 여행 그 그거를 히스토리컬하게 쭉 정리해 보시고 어, 거기서 내가 이 여행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혹은 이런 의미 중심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면 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누구를 만났고 그러니까 아, 그 이렇게 쭉 연대기적으로 여행의 그 기록들이 있을 때 네네.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음, 의미를 부여해보고 뭔가를 음, 발견해보는 그 과정을 음, 되게 수시로 해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음, 자신의 여행을 한 두 번, 세 번 곱씹게 되는 것 같고요. 음, 그 과정 속에서 좀 연결되는 키워드들을 좀 발견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고, 음, 여기서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각화를 해서 네. 내가 내 경험을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음, 만들어 보시면 음, 생각보다 거기 안에서 뭐 많은 게 좀 끄집어 나와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했던 모든 경험들을 조금은 시각화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의미를 찾는다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음, 의미라는 걸 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음, 있을까요? 제가 아주 한 4, 5년 전에 이제 수업을 음,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 중에 네. 이제 여행 관련 에세이를 쓰신 분이 계세요. 오, 네, 박혜진 작가님이라고 네네네. 있으신데 어떤 주제로 혹시? 당일치기 일본 아, 어, 여행으로 이제 일본이랑 상황이 음, 악화되기 전에는 되게 인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갔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얘기를 같이 나눴을 때 네, 좀 의아한 거예요. 음, 당일치기로 뭐 동남아를 갈 수도 있는데 음, 일본을 또 가시고 음, 국내가 아니라 왜 또 일본을 가실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쭙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이제 이분의 말씀은 이제 스스로 이게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음, 국내 여행에서는 그게 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당일치기로 일본 여행을 한 20번 정도 가셨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음, 스스로 오롯이 나 혼자만 존재한다는 그 감각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말 속에서 좀 의미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 여행이라고 할 때도 씨앗이 결코 작은 씨앗이 아니잖아요. 여행이 그럼요. 어마어마한 삶이 담겨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음, 뭐 문화가 좋아서, 뭐 음, 새로운 뭐 환경이 좋아서 여러 가지가 음, 있을 텐데, 음,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씨앗에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네, 좀 계속 발견을 해보시면, 아,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좀 나의 어떤 욕구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음, 아, 그러면 이런 질문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했던 모든 경험들 중에서 공통된 의미를 끄집어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경험도 거꾸로 설계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것도, 어,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 뭔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아, 그러네요. 어느 정도는 나 음. 원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기획적으로 경험을 하면 그것들이 쭉 잘 꿰어지고 나면 네, 마지막엔 컨텐츠가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음. 그것도 나름 좋은 방법 접근일 것 같아요. 근데 주객전도라는 말씀에 저는 조금 반성도 되고 저는 항상 일로만 여행을 기획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예, 약간 여행을 여행으로 좀 즐기지 못하는 예, 그런 좀 면이 없잖아 있는데 너무 콘텐츠에 또 몰두하게 되면은 좀 여행의 맞아요. 본질을 좀 잃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맞죠. 보면 네. 여행 전문가들도 해주시기 어려운 말씀을 네. 예, 역시 콘텐츠 전문가십니다. 아유.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민규님하고 그 커리어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너무 공감해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커리어에 대해서도 되게 여쭤볼 게 많은데, 지금 여행 쪽 분야에서 사실 종사자분들은 네. 또 지금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요즘에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 처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처음에 그 직장에서 독립하거나 이런 일을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마음을 먹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시작을 하게 됐는지 또 어려운 점이 닥칠 때는 어떻게 극복했으며 왜 가끔 현타라는 거 오잖아요. 네. 약간 근데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두려움 같은 거 갑자기 되게 파도처럼 올 때가 있잖아요. 네. 요즘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때 어떻게 네. 극복하셨냐고. 네. 아마 민규님도 그런 질문 종종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뭐 제가 극복을 한 사람은 아니긴 한데 어떤 그런 태도에 있어서는 계속 다져왔다고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다진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책의 부제목이 이르는 삶에서 기르는 삶으로 네네. 이거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른다는 게 도달할 곳을 정해놓고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저는 이른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게 저의 커리어 경험으로 보자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르는 게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저에게는 좀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른 방식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 방식이 창작이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직업으로서의 목표 이런 거. 맞습니다. 어디에 들어가고 내가 이제 뭐 몇 년 차에 뭐 하고 이런 것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상황적으로나 그리고 뭐 역량 부족으로나 잘 되지 않을 경우에도 어떤 방식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기르는 것이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커리어,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기르는 방식을 계속 제가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세상이고 많은 것들이 해체되고 또 탄생하고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커리어를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좀 바뀌고 있죠? 네,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협업 하시는 분이랑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또 이쪽에서는 뭐 제가 기획한 거를 이렇게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일에도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씨앗을 다 길러가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좀 잘 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즐겁고 한 것들을 중심으로 일을 짜가는 거죠. 좀 다양한 씨앗을 뿌려놓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너무 막 100%로 전력 투구해가지고 막 꼭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막 이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되게 베타 버전으로 한번 작게 해보고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또 합이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파트너십을 많이 이제 여러 형태로 만들어 두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되게 작은 일부터 한번 시도를 해서 네. 나한테 맞는지 검증을 해본 다음에 네.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간다 이런 거죠. 맞아요. 뭐 사실 스타트업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테지만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린이라는 방식인가요? 네, 린 방식 그리고 뭐 피봇이라고도 많이 하고 원래 이러려고 했지만 하다 보니 그게 아니게 되는 경우가 그냥 되게 디폴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그 일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 뭐 직장인 분들이나 할 때는 피봇을 맞아요. 그러니까 업종을 변경한다거나 맞아요. 하는 일을 변경하는 거를 굉장히 그쵸. 힘든 걸로 받아들이셨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커리어에 있어서 다양성이 풍부한 사회도 아니었거니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전의 방식을 새로운 우리가 일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적용을 하려고 하실 때 이게 막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원래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내 일을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사실 피봇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다.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굉장히 많은 사회니까 네. 자기 커리어를 사회의 변화에 맞게 계속해서 조금씩 변경해 나가는 능력. 근데 그게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는 것보다는 네. 굉장히 작은 시도들을 통해서 네.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의 가드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콘텐츠 가드닝을 넘어서 커리어 가드닝. 오, 다음 집 네. 주제인가요? 뭐 그러한 비슷한 주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이제 그러면은 그 민규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커리어 가드닝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와우, 너무 멋진데요? 아유,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네.